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이자 금요일. 일단 시장 정리 한번 또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은 사실 조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 말씀을 한번 해드린 것처럼 4월은 배당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 예, 배당도 들어올 수가 있고, 배당 외에도 일단은 뭐 지금은 FOMC가 5월 달까지 지금 물러가 있는 상태고, 최근에 인플레이션도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고, 이번 CPI도 사실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주택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렌트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CPI에서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렌트 가격이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일단 나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은 일단 해봅니다. 거기다가 FOMC도 5월에 있으니까 4월 한 달간은 여기서 조금 자유롭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안에서는 중국의 어떤 경제 회복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출 수도 있을 것 같고, 중국의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면 위안화가 달러 대비해서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원화도 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원화가 강세로 가기 시작을 하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그래도 좀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미국은 지금 FOMC에선 조금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이제 미국이 처음 밀리기 시작을 했던 게 여기 이제 미국 안에서 고용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죠. 고용이 좀 잘 나오다 보니까 바로 겁나는 게 뭐냐면, 고용이 잘 나왔다라고 하면은 고용만 잘 나왔으니까 경기가 좋아진다가 아니라 고용이 잘 나오면 FOMC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반등을 좀 하려고 그랬다가 이제 미국 그 은행들에 대한 리스크가 일단은 불거지면서 국채에 투자했던 은행이 망가지니까 야, 이건 좀 심각하지 않냐? 달러를 믿을 수 있냐? 국채를 믿을 수 있냐? 뭐 은행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여러 우려들이 일단 불거졌어요. 이게 리만 사태하고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리만 사태에서는 일단은 파생 상품 부분에 부동산 관련 파생 상품이 문제가 되었던 거고, 이때는 미국 국채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페드 총재가 이제 어제 발언에서 그런 발언을 했죠. 은행 예금 인출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적인 국면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계 부분,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제 뭐 경제 주체라고 하면은 정부가 있고 기업이 있고 가계가 있죠. 가계로 보더라도 여전히 지출이 가능한 현금 부분이 좀 충분하다 뭐 이런 얘기들 일단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추가 FOMC 금리를 5월 달에 올릴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지표보고 결정해야 되겠다. 그렇죠? 안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시장 안에서 매파로 많이 알려져 있는 닐 죄송합니다. 해가 짧아요. 닐 카시카리라고 하는 이제 미니애폴리스 페드 총재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될 가능성, CPI가 좀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임차되고 있는 임차료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연준에서 목표를 삼고 있는 2% 금리, 2%의 물가 상승에는 아직까지 많이 못 미치는 그러한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장 안에서는 2%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페드는 2%를 외치고는 있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3에서 4%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미국이 일단 좋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나쁘지 않아요. 지금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주가가 뭐 어제 제가 돌파 못했다 그랬죠. 돌파 못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뭐 거기서 일단은 매물 잘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또 일단 보여주고 있고, 인텔 볼까요? 인텔 주가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인텔이 오르는 건 우리한테 좋은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텔이 오르는 건 우리한테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닌데, 인텔도 반등은 하고 있죠. 물론 인텔을 살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반등 지금 일단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 하면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강세, 예전에 추세 넘어섰다라고 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강세를 일단 이어지고 있는데, 어찌되었던 이게 미국의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하는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도 중국의 경제가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부분은 중국 경제 살아나는 부분에 대해서
종목들을 조금 수렴을 해주는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는 일단 해두시고 우리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시장에서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0.97% 1% 가까이 상승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뭐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살아있는 것 같고, 오늘 제가 질문 받는 게 코덱스 레버리지 사는 건 어떤가요? 이렇게도 누가 질문하셨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2500포인트 여기죠, 그렇죠? 이전에 한 두 차례 이상 저항을 받았던 가격권, 지수권 언저리까지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저항받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이 일반적인 대세론입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일단 있었죠. 어제 추세에 부딪히는 모습이었고 오늘 거래 동반되면서 일단 돌파는 했습니다. 근데 위쪽으로 2500포인트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2476이니까 위쪽으로 이제 28포인트 정도 남은 거예요. 28포인트 정도 올라가면 굉장히 강한 저항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부분에서는 예전처럼 2500 근처에 간다고 무조건 파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파는 건 아닌데, 시장을 보다가 2500 돌파 못하고 만약에 분봉이라도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조금은 현금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기간은 좀 빨리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밑에 보니까 기간이 2500포인트 언저리로 빠지니까 가니까 기관들 열심히 팔고 있죠. 그죠? 기관이 최근에 2500포인트 언저리로 가니까 엄청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이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으니까 요 팔아는 기간이 나중에 마음이 급해진다면 돌파하면 급해지겠죠, 그렇죠? 그럼 기간 매수 다시금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한 번은 또 쇼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거래소 시장에서는 지금 주요 포인트는 2456포인트 정도 됩니다. 2456.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2456포인트 깨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2456을 그냥 만약에 시장 못 올라가고 깨는 모습이 보이면 원래 이런 조정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보통 월요일 조정이면 한 주간 조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2456포인트 기억하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한번 깨지고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4월 중에는 좀 돌아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이제 제가 어제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일단 해드렸어요. 코스닥이 만약에 지수 기준으로 846을 깨고 내려가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그 부분 탁 깨고 내려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깨지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우리 회원분들도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얘기를 안 하고 끝을 낸 것 같아. 추세 봐야 되죠. 그렇죠? 깨진 건 맞는데 오늘 그런 질문이 있어서 장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추세가 이렇게 하나가 있죠. 보입니까? 추세가 이렇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깨진다라고 하더라도 요 동그라미 쳐놓는 거 있죠. 장중에 방송을 했던 부분이라서 동그라미 쳐놓은 건데, 요 부분 이탈 여부 체크를 해야 되고, 여기가 반등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반등하고 끝났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60분 봉상으로 반등하는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853 월요일날 853 넘어야 돼요. 월요일에 853을 못 넘으면 조금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853 이제 돌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고, 이거 853 돌파 못하면 60부분이 깨지는 그러한 형태가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권 하나 더 낮춰서 봐야 될 것 같은데 842포인트 정도 되네요. 853을 돌파를 못하고 842를 깨는 모습이 보이면, 853을 돌파 못하고 841을 깨는 모습이 보이면 60분 봉상으로 조정으로 갑니다. 보통은 60분 봉상으로 조정으로 가면 3일에서 5일 정도 조정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시장이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종목별로 이제 종목들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 좀 움직임을 줬는데, 일부 종목군들, 우리 이제 장기로 보자라고 얘기했던 종목이 있었죠. 시장 안에서 장기로 보자라고 얘기했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들 종목들 중심으로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DB 하이텍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한번 해드렸죠. 그렇죠? 유튜브 방송 통해서도 말씀을 한번 해드렸는데, 그런 거 빼먹지 않고 들으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가족이 되십시오. 자, 지금 보시면은 이거 똑같아요. 시장 움직임 자체가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 이렇게 잡혀 있죠. 일봉상 추세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의 추세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빠지고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잡혀 있고요. 그렇죠? 최근에 박스로 일단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 박스권 안에서 밑으로 빠지는 흐름 이렇게 잡혀 있었고, 일봉상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었고, 여기서 일단 한번 멈춰주는 거 여기 보입니다. 그렇죠? 돌파하고 난 다음에 보이시죠? 보통은 요걸 돌파를 하면 이제 박스권으로 보고 매매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요거 돌파를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한번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고, 유튜브에서는 그 이후에 설명을 한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 주가가 오르다가 빠지고 있지만은 흐름 계속 타고 있죠. 중요한 것은 저항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인데, 저항에 부딪혀서 음봉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면 음봉 떨어졌던 부분의 첫 번째 저가 부분만 이탈 안 하면은 거의 관계 없다라고 말씀해 드렸고, 지금 보시면은 거기에서 잠시 돌다가 지금 슈팅 이전 고점 돌파하는 모습이 한번 보였어요. 그래서 요때도 해도 된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요때는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요걸 조금 먹은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 이렇게 되면 이탈 가격이 얘기가 되거든요. 요거는 치워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치우고, 요것도 치우고, 그쵸? 이탈 가격은 여기가 됩니다. 돌파 있는 첫 봉이죠. 그쵸? 돌파 있는 첫 봉이고, 요때 접근을 안 하면은, 요때는 요거 돌파하면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그런 다음에 요 저가 부분에서 턴, 그쵸?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갔죠? 이게 여러분들이 물적 분할, 일정 분할 얘기를 할 때 제가 말씀해 드린 거는 물적 분할 하면은 회사를 팔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얘기도 일단 해드렸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오르고 있는 부분에서는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 안 깨지면 그냥 홀딩 하시면 되니까 참고는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모 신소재는 제가 좀 일찍 팔았어요. 우리 방에서 좀 일찍 팔았는데, 요거 흔들릴 때 팔았는데, 요거 흔들릴 때 팔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해드린 게, 그 다음에 돌아서서 요거 반등할 때 해도 된다라고 말씀해 드렸고, 요때는 이탈가가 얼마가 되죠? 여기가 이탈가가 되고, 1차적으로는 요거 안 깨지면은 시장은 바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시장은 항상 대응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쁘지 않죠, 그렇죠? 삼성 엔지니어링은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유튜브 통해서도 장기로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드렸어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고, 실적은 이미 턴했고요. 실적은 턴했고, 지금은 친환경하고 이쪽으로도 지금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갈 길 멀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 놓으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은 드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조금 묘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넷마블은 일단 됐고, 자동차 관련된 종목을 한번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기아차하고 현대차인데요. 기아하고 기아, 요즘 기아죠. 기아하고 현대차를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뭘 좀 보셔야 되냐 하면, 시장 안에서 이제 종목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현대차 그 실적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러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면 원래 작년까지 나왔던 실적을 그냥 놓고 볼게요. 여기 지금 여기 오렌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실적 나왔던 거죠. 지금 보니까 이미 사상 최대 실적 왔어요. 그렇죠? 보이시죠? 영업이익으로는 이미 사상 최대를 작년에 찍었고, 올해는 그보다 조금 더 실적이 나아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당기순이익도 올해는 사상 최대를 찍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주가 너무 못 갔죠. 이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제 실적 좋아지는 종목이니까 그냥 사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적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20몇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28만 원에서 17만 6천 원까지 거의 반토막 가까이 지금 빠졌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이런 종목들은 보통은 어떻게 해주는 게 좋냐 하면, 장기적인 추세가 턴하면 그때부터는 봐줘야 돼요. 이건 예의상 봐줘야 됩니다. 예의상이라도 봐줘야 되는 종목이 되고, 현대차가 지금 장기적인 추세를 오늘 뚫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봐줘야 되겠죠. 봐줘야 되겠죠. 지금 추세 돌파해서 올라가는데, 현대차만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아도 올라가고 있어요. 기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아도 추세 뚫었습니다. 그래서 현대하고 기아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은 끝났으니까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서라도 조금 관심을 가져 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모멘텀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 다 두 기업 모두 일단 실적으로 봐서는 뭐 괜찮아요. 실적으로 봐서는 여기 기아 실적인데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작년 오렌지색, 분홍색 말고 작년 실적 나왔던 실적만 보더라도 벌써 사상 최대죠. 그렇죠? 근데 주가는 1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5만 9천 원까지 반토막 났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봐야 되겠죠? 기아하고 현대는 사실 모멘텀이 조금 달라요. 기아는 일단 유럽 쪽 전기차 판매 그쪽에 일단 모멘텀이 있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저는 사실 그 생각을 좀 해요. 얼마 전에 이제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 관련해서 현대차가 좀 소외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좀 밀렸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이제 처음으로 전기차 부분의 시장이 아직까지 점유율이 한 5%가 안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전기차 처음에 보조금 줄 때하고 느낌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신차를 사면 전기차 안 살라 그랬거든요. 꼭 언제하고 비슷하냐 하면 한 10년, 한 6, 7년 전에 중국 전기차 열렸을 때 하고 우리 전기차 처음 열렸을 때 하고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사고방식과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을 그렇게 주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한 2년 정도 내연기관 자동차, 미국 현대에서는 이제 제네시스가 워낙 잘 팔리니까 그것 때문에 실적을 이만큼 올린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전기차를 판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네시스 브랜드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 일단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작은 종목들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제가 아까 낮에도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자동차 경량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도 좋은데 저는 이상하게 넥센 타이어라든지 타이어 관련된 종목군들 여러분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어는 사실은 전기차 시장으로 바뀌는 부분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타이어가 바뀌어요. 전기차 타이어하고 일반 자동차 타이어는 좀 다릅니다. 전기차는 엔진이 없다 보니까 차량 소음이 별로 없죠. 그래서 바닥 노면 소음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전기차 타이어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전기차는 보통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자동차가 좀 무겁죠. 그러다 보니까 제동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죠. 특히 넥센 타이어, 지금 넥센 타이어도 움직였고요. 오늘 보면은 넥센 타이어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금호 타이어도 같이 일단 움직였고요. 금호 타이어도 오늘 같이 움직였어요. 금호 타이어는 단타 치는 분들 위주로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3,000원짜리니까 이거 아마 개인들 물량으로 가는 종목이에요. 오늘 일단 흐름은 잡았는데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좀 차트 이제 돌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좀 큰 종목으로는 이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요거는 예전에 저희 방에서 한번 했던 적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2번 했었죠. 그쵸? 여기서 내려오던 추세 처음으로 턴할 때 한번 진행을 해서 요거 한번 먹었고요. 요까지 한번 먹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도 한번 하긴 했는데 그때는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요때가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크게 재미는 없었고 지금 크게 뭐 수익을 보거나 한 건 아니고 최근 들어가지고는 지금 약간 좀 패턴으로 가고 있는 모습은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박스권 하단에서 좀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한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참고는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지금 추세 약간 돌고 있죠. 그렇죠? 돌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어서 한국 타이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38,000원대까지는 봐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타이어 관련된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관심을 한번 두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타이어는 지금 보니까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고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의 경우에는 이거는 수급이 기관 수급이죠. 수급이 다르면 종목 성격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분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계속 저항선 근처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 비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조금 가지고는 있어요. 가지고는 있는데 주식은 액션이고 주식은 대응입니다. 주식은 항상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깨졌는데 깨질 것 같아서 파는 건 없어요.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여자친구가 나이트를 혼자서 안 갔는데 클럽을 혼자서 안 갔는데 갔을 것 같다라는 그 의심만으로 심증만으로 뭐 막 얘기를 하면 화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증이 나와야 되죠. 이 물증이 나오면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항상 말씀을 해드립니다만은 주식은 그냥 대응입니다. 대응이니까 지금 약간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저항선 근처로 가고는 있지만 방금 말씀해드렸던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수익 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럼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시장 잘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시장 전략은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개인적으로 4월을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4월은 수급상으로도 아까 말씀해드린 것처럼 좀 나은 부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기억을 해 두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안의 내용들은 유튜브 통해서 계속 좀 올려드리고 있죠. 이 방송도 지금 한국경제TV에서는 제가 3시 45분에 녹화 없이 일단 진행하고 이 부분 자체가 어디로 가냐 하면 항상 5시 한 반 정도 되면 다시 반 정도 되면 유튜브에 올려드리니까
그 부분 일단 참고하셔가지고 구독 가족 돼주세요. 구독 가족이 되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7,000명 눈에 앞두고 있는데 10,000명이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벤트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10,000명 고지 이벤트 그쵸? 하고 있으니까 구독 가족이 되어주셔서 교육방송도 아까 보니까 신기방통 차트선이라고 했는데 신기방통 차트선이 아니고 이 끊는 방법은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가르쳐 드리는 부분도 지금 한국경제TV하고 계속해서 의논 중이니까 그래도 일단은 10,000명은 가야지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구독 가족이 되어서 힘을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